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간첩 잡는 정당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 최수 용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4년 전에 2020년 2월 8일 날 작성했던 문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때는 2020년 2월 초입니다. 즉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부터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 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져 죽는 그런 동영상들이 마구마구 전 세계에 틱톡이라든지 또는 웨이신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중국 대륙의 소식이 스물스물 스며나오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 봤더니 우환의식이랍니다. 우환의식, 즉 근심우자, 근심환자, 뜻의 알식이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우환의식이 지금 너무나도 똑같이 데자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게 오늘 선거가 끝나는 오늘 4월 10일입니다만은 오늘 이 항상 이 위기를 대비하는 이 우환의식, 이 우환의식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성은 2020년 4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한 것인데요. 너무나 지금하고 똑같은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전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우한 덩어리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조금 있으면 X-디지즈라는 것이 아마 곧 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전 세계에 위기를 몰고 오는 우한 덩어리, 우한 폐렴균은 변종이기 때문에 백신도 없는 상태이고 백신 개발도 어렵고 백신 개발에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질병이 또 발생한다라면 백신 개발이 단시간 내에 용이하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자, 몇 년이 걸려야 될 임상실험 기간이 단 열흘 만에 완성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이 그 당시에서도 4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 미국 친구들은 네가 생긴 게 중국 사람 같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제가 충고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닥치는 이런 우한은 우한 폐렴처럼 예고 없이 닥치는 일입니다. 이런 우한 폐렴 같은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한 의식이 됩니다. 따라서 우한 의식은 바로 위기 의식이라는 다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라나 조직의 리더들은 조직에 닥칠지도 모를 위기나 우환을 미리 예견하고 그것을 미리미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한은 무엇일까요? 제가 과거 근무했던 곳이 바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이름이 바뀐 국가정보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국가의 정보기관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앞으로 닥칠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고 그 예견한 바에 따라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이나 국가에 어떠한 위해나 손실이 가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첩 조직도 잡고 방첩 활동도 하며 산업보안 유출도 막고 하는 각가지의 보안 방첩 활동도 하고 공개적인 비밀 공작 활동
침투, 첩보 수집 이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과거 4년 전에 우한 폐렴보다 더 심한 우한이 닥치고 있는데 혹시들 어떤 우한인지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가 점차적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안보 어떻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민생, 국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파탄나는 지경에 도착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지나간 5년 동안에 쌓인 적폐가 전혀 걷어지지가 않고 세척되지 못하고 척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독보섯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과 법을 관장하고 있는 자들이 법과 원칙을 짓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김명수가 쫓겨나갔다고 해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창훈이 가는 자식이 판사 자리에 앉아서 이재명의 구속을 불허를 했어요. 또 조국 같은 저런 범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 발견해 놨는데 저것을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듯이 권력을 쥔 자들이 법과 원칙을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 사회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골마가고 썩어가고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직자들이라고, 공직에 앉아있는 자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들을 지난 4년 전에 했었고 지금 오늘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거리에는 아직도 보면 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대뽀로 설치고 다녔습니다. 온갖 적폐청산이다라는 명분을 걸어놓고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구속시키고 감옥에 투옥하면서 그들을 처벌해 나갔습니다. 아주 바이러스를 제거하듯이 세척을 하듯이 알뜰하게도 구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거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나 강남에도 거리마다 빈 가게, 빈 점포가 속출하고 텅 비어가는 사무실은 그야말로 매일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공실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매물로 나온 공장들은 어디에서나 넘쳐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집권 세력들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거짓말과 조작 정보, 특히나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정도로 우매하고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변별할 수 있는 자료도 없었지만 변별하고자 하는 의지, 의욕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무지랭이, 개돼지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부 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공짜 복지와 공짜 현금에 취해서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약쟁이들처럼, 마약 환자들처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빠져서 나라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흥청망청 먹고 놀고 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창궐을 하게 되자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야단법석을 떨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매점 매석을 통한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온 정신을 쏟는 가운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무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식약청장입니까?
그런 것을 했던 그 시골 약국 출신 아저씨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성씨가 유씨였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 자들이 관여하고 장난질 쳐서 마스크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쇼를 하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약탈, 갈취해 갔는데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조사, 결과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국가를, 이 나라의 미래를 망하게 세력들이 이러한 대중들, 우매한 대중들, 중우들이죠. 이 우매한 대중들을 교묘하게 갖고 장난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그들의 무관심을 이들을 속여왔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이런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역사의 연구를 썼던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문명을 선도했던 제국들이 21개나 있었다. 이 제국들이 전부 망해버렸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자연의 재앙이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를 거부하는 내부의 경직성, 지나친 자만과 교만, 그로 인한 나태함과 게으름에 기인하였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나라는 외부의 적들에 의해 망하는 경우보다 내부의 자만과 교만, 무관심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의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 현장은 딱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한번 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나 지도자가 지혜롭고 총명해야 하겠습니다. 누가요? 먼저 리더나 지도자가 지혜롭고 총명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각계각급의 리더들 반드시 우환 의식에 투철해야만 조직과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 자신이 무능한 곳, 자기 자신이 무능한 것조차 모르는 자가 그 리더 자리에 있게 되면은요, 그 조직은 참담한, 참혹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리더가 무능하면요,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성찰하고 항상 스스로의 나태함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독입니다. 삼가야 됩니다. 언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신독을 함으로써 나는 과연 현재 위치에서 내가 나의 할 일을 잘하고 있는가? 과연 나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나는 귀감이 될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현재 과연 그러한가? 수시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신독을 하는 리더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이순신이나 류성룡, 그들은 우환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개판인 선조 같은 무능한 임금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성룡, 이순신 같은 지혜로운 용장과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성룡은 당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에 거북선 건조를 완료시켰고 시험 발사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우환의식입니다. 우환의식은 개인이나 조직의 건강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강력한 우환의식이 있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생동해서 마구 왕성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즉 5년 전에 문재인 정권과 별다름 없이 우환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환의식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그 집무실에는 특히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침묵하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십상시들과 행정공무원 장차관들이겠죠. 이들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을 흥성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까? 과연 어느 쪽에 관심이 있길래 이토록 국가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위기라고 주장을 해도 그들은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시건방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베로 교수가 대한민국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서 소득주도 빈곤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즉, 이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우이독경, 마이동풍입니다.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을 혹서의 무민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화된 윤석열 정부는 과연 문재인 정권과 다르습니까? 왜 변화가 느끼지 못하죠?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의 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는 점이 전혀 없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개선되는 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총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낮 시간이지만은요. 과연 일을 잘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4월 10일 총선을 하면서 국민들이 노심초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연 있었을까요?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총선하는 날 이렇게나 국민들의 심정이 불안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국민들 또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소리 없이 스며들은 이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이의 주체 사상을 갖다 신봉하는 일종의 광신도 교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신앙 같은 것이죠. 이 주사파 악령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주사파 일당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재 지금 주사파 일당들이 어딥니까? 지금 이재명으로 지칭되는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진보당 세력들, 진보연합 세력들, 무슨 시민연대 세력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환호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과거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거기에 설치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침묵했던 유태인들의 아바타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경계심이 들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4년 전에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던 우한 폐렴 무서웠습니까? 저는 그 우한 폐렴에 강제로 끌려가서 2달 가까이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폐혈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저를 돌보시사 사망의 그 현장 화영장으로 안 보내시고 화장터로 안 보내시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이 우한을 보면서 소리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이런 국민들의 침묵이 더 무섭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일신의 편안함밖에 생각 안 합니다. 내 자녀가 진학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소리를 내지 않는 저항할 줄 모르는 이런 우한 의식이 없는 국민들이야말로 정말로 우한 폐렴, 중국 우한에서 오한이죠 원래라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균 코비드 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의 덩어리, 대한민국의 악의
우한 덩어리, 뭐죠? 종북 좌익 세력들, 주사파 세력을 똑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투표일 날 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을 여러분들의 대리자로 뽑으실 겁니까? 북을 찬양하고 북을 숭배 경배하는 주사파 종북 좌익들이 이 나라의 국회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대로 눈뜨고 보실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아직 좀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직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일만이 최선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너와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우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가 된 우리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한의식, 우리에게 몹시도 필요한 우리의 영양분과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에도 너무나도 충분한 우한의식을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첩 잡는 정당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위원장인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